네,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다들 잘 보셨습니까? 이번 시간부터 익형 위에, 에어포일 위에 비압 축성 유동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 2장, 3장 위주의 공부를 했는데 주로 이제 그동안 유체역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공기역학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서 지배방정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비압 축성 유동의 지배방정식 이런 것들을 최소화로 간단하게 만들면 딱 하나의 식이 나왔죠. 라플라스 이퀘이션. 그래서 벨로시티 포텐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스트림 펑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선형 방정식입니다. 리니어 이퀘이션이고 어떤 방정식이 선형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솔루션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솔루션 하나가 있다면 얘를 더해도 그건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하죠.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스, 싱크, 더블릿, 볼텍스 또 이것들을 또 합쳐가지고 그죠? 프리스트림 안에서 더블릿이 있는 경우 원이 원 주변 즉 실린더 주변에 유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거기에 또 볼텍스가 더해지면 우리가 어떤 양력의 발생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얻었던 결론 중에 하나는 이제 단위 길이당 양력의 발생은 밀도, 속도, 그 다음 circulation, 순환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순환이 커지면 양력도 커진다. 라는 어떤 근본적인 관계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건 거꾸로 말해서 양력이 발생했다는 건 어딘가에 유동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럼 이 순환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회전성이죠. 유동의 어떤 회전이 어딘가에서 제공되고 있다라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어렘이 이제 우리가 양력을 아주 오래 전부터 설명해 오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velocity potential stream 펑션을 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속도 성분을 알 수 있고 이 속도 성분을 알면 베르노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압력을 구할 수 있고 압력을 알면 결국 힘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점성 유동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쉬어 스트레스는 현재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이 쉬어 스트레스를 구하려면 점성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쉬어 스트레스 없이도 우리가 양력이라든지 기타 주된 힘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점성, 비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걸 조금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임의의 형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손으로 우리가 풀 수가 없으니까 패널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린더를 이렇게 여러 개의 패널로 구분하고 이 패널 위에 있는 각각의 점들이 소스, 싱크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얘들이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충족해야 되고 그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그 소스 싱크의 어떤 분포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스 싱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전체 유동 각 지점의 속도 분포를 찾아낼 수 있고 속도를 알면 힘을 구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아, 이, 이 주변의 압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 그려봤었죠. 그죠? 이런 그래프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가장 위쪽으로 부딪히는 이곳에서 이제 CP 압력 계수가 1이 되고 압력이 떨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다시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임의의 익형 형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형에 대해서 이런 소스 패널을 이용해서 압력장을 구할 수 있고, 꼭 소스만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볼텍스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사장에서 그 볼텍스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양력이 발생하는 익형의 어, 그 볼텍스의 분포를 또 수치 해석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익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힘을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장치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천음속 유도탄입니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날개가 4개가 대칭 형태로 붙어 있고, 뒤쪽에 또 이렇게 날개들이 있죠. 이렇게 힘을 발생시켜서 조종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미슬의 이런 날개를 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물로켓 문제에서도 핀을 어느 위치에 배치하면 얘가 안정되게 비행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결국 익형이라는 놈이 알아야 되겠죠. 핀의 단면도 하나의 익형이 되니까요. 그죠? 또 대체로 저렇게 뒤쪽에 핀을 두는 이유가 중심점에서 가급적이면 먼 곳에, 또 뒤쪽에서 힘을 발생시킴으로써 조금 더 안정된,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뒤로 갈수록 이 비행체는 안정이 될까요? 불안정해질까요? 무게중심 입장에선 뒤로 갈수록 안 좋아지겠죠. 앞쪽에 무게중심이 있을수록 비행체는 훨씬 안정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저 뒤쪽에 조금 더 먼 곳에, 무게중심의 먼 곳에서 비행하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에 힘이 생기죠. 그래서 저 뒤쪽 핀을 경사지게 이렇게 붙여 놓으면, 예를 들어 동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핀을 이렇게 기울여서 만들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이 면에 바등각으로 인해서 힘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미슬은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회전을 하는 놈한테 매그너스 포스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축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미슬이나 물로켓 같은 놈에 회전 성분을 더해주게 되면 훨씬 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력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익형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종력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익형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받음각, 익형이 이렇게 있고 유동이 들어오는 이 각도를 받음각이라고 하죠. 그죠? 이 받음각이 커질수록 더 많은 양력이 발생한다. 즉 흐름 방향에 수직한 힘이 발생한다. 또 한편으로 항력도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이 물로켓 같은 경우에도 핀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항력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저렇게 항력을 발생시켜서 잃게 되는 그 높이에 비해서 안정적인 비행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 핀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기본적인 특성들. 그래서 이 익형이 모양이 어떻는지, 그리고 받음각과 양력, 항력, 그리고 피칭 모멘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번 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익형의 기본 특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손 가지고도 알 수 있죠. 물 안에다가 손을 넣고, 그죠? 손바닥을 딱 펼친 다음에 평행하게 이렇게 쫙 움직이다가 각도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래 움직여 보세요. 어깨에 힘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걸 가지고 또 양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뜨는 힘을 느끼기도 하겠죠. 그죠? 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번 4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이 4장에서는 우리가 에디슨 CFD라는 걸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런 전산 해석 결과들을 한번 얻어볼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고 또 볼텍스 패널 메소드를 이용해서 힘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또 X포일 이런 것들 어떤 잘 알려져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도 힘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운 이론을 이용해서 또 양력, 항력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회전익 공기역학 여기 이 그림 같은 로터 그림인데 결과적으로 헬리콥터가 자세를 제어하거나 또는 자기의 무게를 지탱한 양력을 발생시키는 저놈을 로터라고 부르죠. 그리고 로터는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 있는 로터는 4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레이드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요 단면이 블레이드의 단면도 결국에는 에어포일이 되겠죠. 그러면 회전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에어포일이 만약에 블레이드가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여기서 뜨는 힘들이 각각이 생기겠죠. 근데 회전 속도라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오메가 R로 회전 속도가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익형이 경험하게 되는 유동의 속도가 각기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더 큰 힘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헬리콥터는 처음에 이 블레이드가 아주 길고 또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땐 쭉 쳐져 있다가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관성력과 함께 양력이 발생하니까 위로 이렇게 들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익형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또 여기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톨이라고 부르는 유동의 박리 상태입니다. 받음각이 10몇 도가 되면 이 위쪽에 유동의 이런 볼텍스들이 쭉 발달해서 뒤쪽으로 밀려가는 이런 현상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스톨 현상들도 익형을 이해하는 데서 유동의 박리가 익형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상황인데 이 실린더가 여기 이렇게 긴 실린더 원형 막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대칭적인 유동 위아래 유동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이걸 카만 볼텍스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 나왔을 때 주변에 어떤 유동이 그냥 반듯하게 계속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용돌이 성분들이 비대칭적으로 생기고 그놈이 중간에서 합쳐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산산조각 나서 흩뿌려지기도 하는 그런 물리학적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익형 위에 또는 우리가 원하는 힘을 발생시키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걸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에어포일의 특성을 알고 싶은 것이고 그 특성을 표현하는 이론들을 이 장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어포일의 특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익형의 어떤 형상이 주어졌을 때 그 형상이 도대체 힘을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하는 게 에어포일의 특성이 되겠죠. 어떤 놈은 두꺼울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휘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놈은 꼭 올챙이 모양처럼 될 수도 있죠. 그 각각이 도대체 힘을 우리가 원하는 양력 가급적이면 우리는 큰 양력 리프트는
크게 하고 드래그는 작을수록 좋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에어포일 연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포일의 특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 경계층, 그리고 익형의 스톨입니다. 이건 둘 다 점성에 의한 효과인데 이것들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익형의 양력, 항력 특성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 그 강의 동영상으로 이미 올려져 있는 이 에디슨 CFD, 꼭 에디슨 CFD일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뭐 공짜로 아주 간단하게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뉴얼 보시고 포탈에 로그인 해가지고 직접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강의 자료에 이 소스 파일 소프트웨어가 엑스포일 소프트웨어랑 기타 뭐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도구들 컴퓨터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익형의 특성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프로젝트니까 여러분들이 꼭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장을 배우고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처음에 주어져 있던 KU 익형, 여러분들 압력 적분해 봤던 KU 익형에 대해서 공역 개수들을 쭉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 2학기 때나 4학년 때 항공기 설계 과목, 뭐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뭐 생긴 항공기를 이렇게 개발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놈이 얼만큼 뜰 수 있는지, 양력은 어느 정도인지, 항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놈이 뒤집어질 건지 안 뒤집어질 건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힘과 모멘트의 관계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전산 유체역학의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익형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Thin Airfoil Theory라고 부르는데 얇은 날개 이론입니다. 왜 얇다고 했을까요? 두꺼우면 이론적으로 이걸 정리하지 못하니까 얇다고 해놓고 복잡한 항들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Symmetric Airfoil, Cambered Airfoil. 자, Symmetric Airfoil은 딱 중앙선을 딱 잘랐을 때 위아래가 대칭인 놈을 말합니다. Cambered Airfoil은 위아래로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익형을 말하겠죠. 자,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CL은 2파이 알파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항공기의 양력 계수 CL이 있을 때 CL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CL은 동압 곱하기 면적인데 이 면적은 지금 2차원이니까 코드 길이 곱하기 스팬 1로 주어지겠죠. 이거 분해 이 익형이 만들어내는 양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 스팬당 양력이 되겠죠. 2차원적으로 보면 이놈이 받음각에 따라서 즉 이 기울어진 각에 따라서 만약에 시메트릭 익형 대칭이니까 받음각 0도면 양력이 하나도 안 생기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곡선이 이 기울기가 2파이로 나타난다. 파이가 있으니까 이론이죠. 그죠? 2파이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놈이 스톨 요 지점에서 스톨 현상이 발생하면 더 이상 양력이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선형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실제 항공기는 이 선형적으로 작용하는 요 구간 내에서 운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 소스 패널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익형에 대해서 이 익형 위치에 이 볼텍스를
이렇게 위치시켜 가지고 똑같습니다. 우리 실린더에 대해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전체에 발생하는 감마를 얻을 수 있고, 양력이라는 것은 OV 감마가 되겠죠. 그죠? 또 이걸 이용해서 각 지점의 압력 분포를 쭉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압력을 적분하면 우리가 압력으로 인한 양력과 항력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코딩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플랩 같이 날개 단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이렇게 에어포일 익형처럼만 생긴 게 아니고 이 뒤쪽에 뭔가 하나 더 달려 있고 이 앞쪽에도 뭔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양력 장치. 양력을 이 그래프로 보자면 이 고양력 장치를 이용하면 이 구간을 훨씬 높일 수 있죠. 그 최대 양력 계수를 우리가 크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이 익형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날개라는 것은 wing이라는 것은 finite wing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개 끝까지 길이가 span 자, 예를 들어 동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그럼 요 길이를 span이라고 부릅니다. 날개 폭이 되겠죠. 너비. 그죠? 이 스팬 항상 끝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볼텍스들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날개 윙에서 이 각 단면을 이렇게 다 자르면 실제로는 이 단면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뭐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른데 어쨌든 이 단면의 모양을 에어포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뭐 에어포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날개의 모양이라고 해서 날개꼴이라고 하고 또 이걸 한자어로 날개 익자의 형태라고 해서 익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단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 4장에서 공부를 하고 5장에서는 이 날개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어포일이라는 것은 인피니트 파이나잇이 아니고 무한히 긴 날개의 특성하고 똑같겠죠. 그죠? 익형은 단위 스팬당, 단위 너비당 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무한한 날개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익형의 특성이라는 것을 말할 때 무엇을 고려하냐면 양력, 항력, 피칭 모멘트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항공기의 양력이 얼마다 라고 할 때는 대문자를 이용합니다. 캐피탈로 L, 양력, 그 다음에 드랙, 항력, 모멘트, M 이렇게 표현하고 개수로 나타내면 CL, CD, 캐피탈이죠. 그리고 C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와 약간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익형의 경우에는 small을 써서 CL, small d, CD, small m, cm 이렇게 특성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 스팬 길이가 b다. 그리고 이 방향을 뭐 y라고 했을 때 만약 각 단면에 우리가 익형의 CL, CD, CL을 안다고 하면 전체 이 항공기 전체 면적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양력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CL은 적분을 하면 되죠. 적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0에서부터 0이 루트고 그죠? 루트고 여기가 tb 되겠죠. 0부터 b까지 다 적분을 하는데 각 지점의 양력 계수가 y고 그죠? 이놈은 단위 너비당 양력이니까 CL을 요 뒤 y 방향으로 다 적분하면 양력 계수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 길이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정인데 뭐 하여튼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점의
양력 계수를 알면 이걸 적분해 가지고 전체 양력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센터 오브 프레셔, 압력의 중심. 이건 이제 피칭 모멘트가 0이 되는 어떤 점이 있다. 근데 이 점은 받음각에 따라서 다 위치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익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이걸 공력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공력 중심은 뭐냐면 받음각과 무관한, 왜냐면 그냥 압력 중심, 피칭 모멘트가 0인 점은 받음각에 따라 다 바뀌게 되는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보면 받음각과 무관하게 피칭 모멘트가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지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걸 공력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설계를 할 때 이 익형의 모든 비행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비행의 전 과정에서 받음각이 계속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날개를 어느 한 점으로 우리가 대체를 할 때 피칭 모멘트가 일정한 점을 기준으로 하면 받음각과 무관하게 모멘트 값을 일정하게 줄 수가 있으니까 요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항공기 설계라든지 비행 동력학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걸 공력 중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력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요 서피스의 프레셔,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프레셔 코에피션트, 프릭션 코에피션트. 보통 CP가 프레셔 코에피션트고 CF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이것들을 우리가 다 적분하면 양력, 항력, 모멘트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압력 분포나 마찰 항의 분포를 결정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바운더리 레이어라는 것이고, 이 바운더리 표면, 날개 표면에서 익형 표면이 요래 있을 때 표면 딱 붙는 곳에선 점착에 의해서 속도가 0이어야 될 테고, 그죠? 그리고 이놈이 뭐 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자유류 속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영역이 있겠죠. 즉 경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바운더리 레이어, 경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이놈은 표면에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표면에서 이렇게 툭 떨어져 나와 가지고 여기서 박리 표면에서 떨어진다, 분리된다고 해서 separ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 경계층이 분리되면 표면에서의 압력 분포라든지 마찰 항력 계수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 이 경계층의 특성이 층류냐, 난류냐에 따라서도 요 압력 유동의 특성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력, 항력, 피칭 모멘트 이런 것들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최종 결과인 거죠.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CFD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양력, 항력, 피칭 모멘트가 어떻게 생기고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고 싶은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이 익형을 우리가 정의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입니다. 이 익형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한 정의들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 thickness죠. 두께. 두께는 뭐냐면 윗면과 아랫면, 윗면과 아랫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멀수록 두껍다는 얘기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익형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곳이라고 치면 가장 앞쪽 most forward, most front죠. 가장 앞쪽을 leading edge, 선두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trailing edge, 후퇴부 또는 뭐 끝단 뭐 이렇게 부릅니다. leading edge와 그 점을 leading edge, trailing edge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둘 사이를 직선으로 쭉 연결한 선을 코드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코드 라인입니다. 코드. 그리고 이 코드의 길이를 보통 C라고 표현합니다. 코드 길이가 뭐 1m다 하면 요 전체 길이가 이 1m란 얘기죠. 직선이고, 또 그 다음에 이 두께가 각 지점마다 두께가 다 있을 텐데, 이 두께의 중심점, 이 중심점을 윗면과 아랫면에 하프웨이, 중심점을 잇는 이 점들을 쭉 잇는 로커스, 즉 요 중심선을 민 평균 캠버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민 캠버 라인이라고 평균 캠버선이라고 부르죠. 그럼 캠버란 건 뭐냐? 캠버는 이 두께의 중앙, 즉 하프웨이에 하고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 코드 라인이죠. 그래서 민 캠버 라인하고 코드 라인을 사이에, 이 선 사이의 거리를 캠버라고 부릅니다. 맥시멈 디스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중간 사이의 이 거리를 딱 캠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특정해서 가장 두꺼운 요 최대값, 최대 거리 값을 캠버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익형이 대칭이다 라면 당연하게도 요 코드 라인하고 민 캠버 라인 두 개가 일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캠버도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캠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캠버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활처럼 휘어져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익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리딩 엣지는 여기고 트레일링 엣지는 여기니까 시위선을 그리면 이렇게 될 테고, 그죠? 근데 캠버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라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캠버가 아주 큰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터빈이라든지 컴프레서, 유동을 매우 크게 방향을 바꿔야 될 때, 이럴 때 이런 익형들이 사용이 됩니다. 매우 큰 것들. 그리고 유동이 매우 많이 휘게 되니까 양력도 크게 발생하겠죠. 물론 항력도 크게 발생할 겁니다. 근데 그게 꼭 선형적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최적의 이 캠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항공기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여러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내야 될 때, 예를 들어 꼬리 날개 같으면 위쪽으로도 힘을 만들어야 되고 아래쪽으로도 힘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대칭 익형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항공기 날개들은 대부분 이 캠버를 가진 익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캠버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진 익형을 분류하는 체계가 요 나카 시리즈입니다. 나사의 전신입니다. 미 항공, 우리말로 하면 항공연구부 뭐 이 정도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스페이스 에이전시랑 합쳐져 가지고 나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 익형을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는 요 4디짓, 즉 4단위 개념으로 연구를 했는데, 요거는 순전하게 기하학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얘인데 나카 2412다 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맥시멈 캠버가 코드 길이의 2%다. 즉 가장 큰 이격이죠. 자, 코드 라인하고 민 캠버 라인, 활처럼 생긴 요 민 캠버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 거리가 2%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앞에 2의 의미가. 그리고 그 2% 되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40%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2412 같으면 이 코드 라인이 이렇게 있고 민 캠버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요 최대 캠버가 약 2% 정도 된다는 것이고 이 위치가 리딩 엣지에서부터 40% 되는 곳에 존재한다 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 4, 1, 2 그리고 1, 2는 최대 두께 요 두께가 최대 두께가 발생하는 지점이 코드의 길이의 두께 자체가 12%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링크가 있는데 요 에어포일 툴즈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 구글 이런 데서 에어포일 지오메트리 뭐 낙하 에어포일 이렇게 치면 이 형상 정보를 쭉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셔도 되고 강의 자료에도 이 낙하 에어포일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가 설명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죠. 그런 거 참고해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5디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 최적 설계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께를 두께나 뭐 캠버를 이렇게 쭉 바꿔서 뭐 기하학적으로 스타디를 해본 걸 넘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순항할 때 양력 계수가 약 0.3 정도로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CL이 0.3이 주어져 있고 이때 항력을 최소로 하는 익형은 뭘까? 이런 익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걸 거꾸로 찾는 과정이 설계죠. 그죠? 이게 최적화된 설계라, 최적 설계라고 부릅니다. 이런 익형들을 찾기 위한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런 개념, 요런 어떤 목적을 가진 형상을 거꾸로 찾는다는 개념이 적용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했던 게 요 5디짓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3012다 라는 것은 요 2라는 것은 뭐 산술식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 한 50% 정도 CL을 더 이제 앞에 이걸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대략 2분의 3을 곱하기도 하고 뭐 2분의 1을 곱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2라는 것은 뭐냐면 CL을 약 0.3 정도가 되도록 하고 항력을 최소화하는 익형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너무 뭐 범위가 넓어지니까 자, 맥시멈 캠버의 위치는 어딥니까? 30이라고 하면 3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5% 지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맥시멈 캠버의 위치가 15% 되는 지점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 그 기본적으로 제약 조건이 되겠죠. 요런 조건은 충족하도록 익형 모양을 거꾸로 설계한 것이죠. 그리고 최대 두께는 12%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12%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뭐 두께를 쭉 높였을 때 뭐 양력 계수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데 동일한 받은 거에서 12%에서 한 15%보다 넘어서면 오히려 양력이 더 낮아지고 그래서 어떤 최저값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12%를 보통 많이 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23012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런 시리즈들을, 5디짓 시리즈라고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6 시리즈는 최근에 나온 놈인데, 이거는 램이나 에어포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장거리 여객기들, 이건 이제 순항하는 영역이 크고 기동보다는 순항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항력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한 익형들. 그래서 여객기 우리 흔히 말하는 보잉 뭐 747, 7771이 뭐 저 에어버스 뭐 320인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측류 익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측류는 뭐냐면 우리 경계층 입장에서 보면 측류, 난류 경계층이 있는데 이 측류에 비해서 난류의 예를 들어 스킨 프릭션을 따져보면 난류의 스킨 프릭션이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자, 익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항력을 보면 압력 항력이 있고 마찰 항력이 있죠. 그런데 이 마찰 항력 같은 경우에는 표면의 경계층이 측류인지 난류인지에 따라서 이 값이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넓은 영역을 충류 경계층이 되도록 익형을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럼 대체로 그러면 이 앞부분이 조금 더 뭉툭하고 이렇게 앞이 조금 더 뭉툭한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 충류 영역을 가급적 넓힌 그런 개념으로 익형을 설계를 한 것들을 이제 램이나 익형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들이 6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꼭 여객기만이 아니고 우리 프레데터 이런 것들 고고도 무인기 그죠? 리퍼 이와 같이 이 장기 채공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 고고도 무인기 같은 이런 놈들은 대부분 측류 익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로 보자면 6 시리즈라고 하면 이 앞에 시리즈 넘버가 6번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5는 미니멈 프레셔의 위치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동이 자, 이 앞쪽이 측류 익형의 이 앞부분에서 자, 여기 정체점이 있고 여기서 유동이 곡면을 따라 흐르면서 가속이 될 겁니다. 유동이 가속이 되면 압력은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익형의 압력 분포를 이렇게 대체로 보면 자, 리딩 엣지에서 대략적으로 CP 값을 보면 대략 1의 값을 가지겠죠. 여기가 플러스 쪽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윗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유동이 가속이 되면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급격하게 압력이 낮아졌다가 다시 압력이 원래대로 회복이 돼야 되겠죠. 뒤로 가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유동이 가속되는 구간에서는 대체로 경계층이 측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 미니멈 압력, 즉 계속 가속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 미니멈 압력 지점을 이 뒤쪽으로 보내면 측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멈 프레셔의 위치가 이 65218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 즉 익형 전체의 한 절반 정도는 측류 영역이고 그 다음에는 난류 영역 한 절반 정도만 난류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위치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측류 익형에서는. 그리고 또 이런 특성을 포함하면서도 양력 계수가 일정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두께는 18%로 그래서 218도 있고 6425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15%짜리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앞 제공받은 KU112F 이런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1은 그냥 시리즈 넘버입니다. 그리고 12는 두께가 12%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A부터 F까지 쭉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적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떤 목적 임의에 설정되어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뭐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것도 뭐 정의하면 뭐 내가 정하고 그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다음 얘기는 이 익형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X축은 알파입니다. 이 알파는 뭡니까? 자, 익형이 이렇게 있으면 코드 길이가 있죠. 코드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이 만약에 반듯하게 요래 들어온다고 하면 이 유동의 방향과 플로우 디렉션하고 코드가 이루는 각을 받음각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공격각. 이게 뭐 옛날에 전쟁 용도로 뭐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 뭐 이걸 이제 공격각이라고 뭐 했겠죠. 그래서 이걸 받음각, 우리로 말로 번역해서 공격각이라 안 하고 받음각이라고 합니다. 이 받음각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점점점 커지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자,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이런 놈들. 이런 놈은 어떤 익형입니까? 대칭 익형이겠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대칭 익형이 낙하 001입니다. 두께가 12%고, 저 캠버가 0이라는 얘기는 민 캠버 라인하고 코드 라인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 대칭형 익형입니다. 이 대칭형 익형은 웬만한 경항공기라든지 이 웬만한 일반적인 항공기들은 대부분 꼬리 날개는 항공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꼬리 날개가 여기가 있습니다. 이 꼬리 날개는 경우에 따라서 힘이 위로도 생기기도 하고 아래로 생기기도 해야 되겠죠. 그죠? 자세를 제어하는 용도니까. 그래서 모멘트를 바꿔내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가장 무난하게 쓰일 수 있는 게 낙하 0012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자, 대칭 익형이니까 원점을 지나고 이 기울기가 이렇게 쭉 있고 요걸 이제 리프트 슬롭, 양력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했지만 이게 2파이가 됩니다. 비압 축성 유동에서는 2파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자, 받음각이 0도인데 즉 받음각 0도라는 얘기는 코드 길이 방향으로 유동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력이 일정하게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도.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캠버가 있는 익형이 되는 것입니다. 캠버가 있는 이런 익형이 경우에는 받음각이 0도일 때도 양력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여기 보다시피 두 개의 이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캠버드 에어포일이랑 시메트릭 에어포일이랑 둘 다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단어는 자, 받음각이 0도인데 받음각이 0도일 때 양력 계수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양력 계수가 0도일 때의 받음각, 캠버드 에어포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존재하겠죠. 이 X 절편이 될 겁니다. 이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력이 제로입니다. 그죠? CL이 0인 것이죠. 양력을 제로로 만드는 앵글 오브 어택, 받음각, 양력 받음각. 이걸 알파 L은 제로라고 부르고 이건 뭐 대체적으로 무조건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0보다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축에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 근데 이놈이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직선으로 바뀌지 않고 이렇게 곡선의 어떤 변화. 경우에 따라서 이놈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뭐 특성이 다 다르겠죠. 다릅니다. 형태에 따라서. 근데 이런 점이 존재하고 즉 무슨 말이냐면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는 상태에서 최대의 양력값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걸 CLmax라고 부르고 최대 양력 계수입니다. 이놈이 이 익형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라는 얘기입니다. 성능의 최대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점이 왜 생기느냐? 이건 유동의 박리로 인해 스톨이 생겼다. 이런 걸 스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실속, 속도를 잃는다.
실제로 저점 이상에서는 피칭 모멘트 특성이 역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칭 모멘트가 내가 조종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종간이 요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내가 조종간을 당기면 피치업이 되고 밀면 피치 다운이 되도록, 즉 기수 올림 기수 내림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동이 박리되어 가지고 실속이 발생하게 되면 이 피칭 모멘트의 변화 형태가 거꾸로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기수를 올리고 싶어서 당겼는데 기수가 내려가고 기수가 내려가길 원하는데 기수가 올라가도록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종이 거의 불가능한, 왜냐면 거기에 맞도록 항공기가 설계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조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는 이 실속이 일어나기 전 받음과 구간에서만 운용하도록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이유가 초기에 항공기가 날아오를 때, 뜰 때 최대 양력 계수 상태로 뜹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지면에 항공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놈이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로 하냐면 이 항공기 날개를 알파를 매우 크게 해가지고, 알파가 매우 크다는 것은 거의 CLmax 상태에서 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리프트는 자, 어떻게 계산됩니까? CL 캐피탈로 쓰겠습니다. CL 곱하기 동압 2분의 1 로 V 인피니티 제곱 곱하기 면적 S로 구성되겠죠. 그죠? 근데 항공기가 뜨려면 이 리프트가 무게보다 커야죠. 웨이트보다. 근데 처음 이륙할 때는 기름도 가득 싣고 있을 테고, 그죠? 착륙할 때보다 이륙할 때 웨이트가 훨씬 크죠. 그죠? 그렇다고 사람을 가다가 사람을 버릴 수는 없고, 그죠? 오직 기름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만큼이 가득 들어 있어서 무게가 상당히 큰데, 이 무게, 항공기의 전체 무게보다 양력이 커야만 비행기가 뜰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멈춰있던 비행기가 엔진을 최대로 풀 파워를 내 가지고, 그래서 전원도 다 꺼버리죠. 방 안에, 그 객실에, 캐빈에 풀 파워를 내면서 가속을 합니다. 가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커지죠. 자, 속도가 커지니까 V 인피니티 제곱에 따라 속도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면적은 뭡니까? 날개의 면적이죠. 그래서 이 날개 면적을 최대로 넓히기 위해서 플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으로 쭉, 즉 힘을 받는 면적을 최대로 넓게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또 CL도 커야 되겠죠. 그래서 CL을 맥시멈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륙할 수 있는 속도 값을 최대로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웨이트하고 똑같은 상태라고 하면, 찾아보면 V 인피니티의 제곱은 2배의 웨이트 나누기 CL 밀도, 그죠? 그리고 면적에 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루트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항공기가 뜰 수 있는 속도는 이와 같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게가 무거우면 뜰 수 있는 속도가 더 커지고, 그죠? 면적이나 양력 계수가 크면 클수록 그 속도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자, 뜰 수 있는 속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륙 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엔진으로 가속을 쫙 해가지고 이 속도에 도달해야만 뜰 수 있으니까, 그죠? 이 값이 작을수록 활주로 거리가 줄어들겠죠. 그죠? 빨리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CLmax, 즉 CL을 만들 수 있는 최대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스톨 스피드라고 부릅니다. 즉 실속 속도. 즉 항공기는 이 값보다 여기에서 계산된 이 값보다 낮은 값으로는 비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항공기라는 것은 이 실속 속도가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죠? 자, 그것처럼 이 항공기의 양력 계수가 이 실속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활주로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안전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럴 경우,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CLmax를 크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랩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CLmax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죠. 이런 장치를 이제 하이리프트 디바이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톨 특성은, 스톨이 일어나는 이런 특성은 익형의 리딩 엣지나 트레일링 엣지 주변에서 어떤 익형은 요 끝부분 트레일링 엣지에서 유동이 방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요 리딩 엣지에서 유동이 팍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바등각이 쭉 올라갈 때 스톨이 뒤쪽에서 일어나면 이 양력이 낮아지는 게 마일드할 텐데 앞쪽에서부터 갑자기 툭 떨어지면 이 전체가 다 실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경우엔 급격하게 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실속이 트레일링 엣지에서 먼저 일어나는 익형을 보통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특성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에어포일의 이 그래프 CL 커브 이것이 우리 공기역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CL 양력 계수 CL max를 최대한 높이 잡고 대신 항력은 작아야 되겠죠. 그게 좋은 익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뭐 에어포일 특성, 양력 곡선 뭐 이런 거 쳐보면 뭐 온갖 동영상들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 동영상은 동영상이 아니고 이 그림은 이제 양력과 유동의 방리를 설명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뭐 있다시피 코드 길이 이게 코드 라인입니다. 코드 라인과 플로 유동의 방향. 자, 유동의 방향 또는 비행체가 날아가는 방향 같은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둘 사이가 이루는 각이 각을 우리가 앵글 오브 어택 받은 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그림 밑에 있는 사진들은 풍동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익형을 받음각을 바꿨을 때 이 유동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제 스모그 라인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거 볼 수 있도록 꼭 그 모기향 같은 걸 이렇게 피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유동의 흐름에 따라서 요 뒤쪽을 볼 수 있겠죠. 이 뒤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런 실린더에서 이렇게 카만 볼텍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거하고 비슷한 이벤트들이 벌어지죠. 그죠? 즉, 이 경계층이 표면을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데 윗면과 아랫면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카만 볼텍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 받음각이 커짐에 따라서 이 매우 얇은 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받음각 6도 정도만 돼도 이 유동이 앞에서부터 쫙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 사이에서는 유동이 실제로 막 거꾸로 도는 유동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받음각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보면 9도, 12도, 20도 이렇게 되면 거의 전체 영역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유동에 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받음각 60도, 받음각 90도도 있죠. 받음각 90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이런 형태의 큰
소용돌이 유동이 요 뒤쪽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압력이 프레셔가 매우 낮아지니까 이 앞쪽은 압력이 엄청나게 높고 이 뒤쪽은 압력이 매우 낮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압력 항력이 매우 큰 것이 크게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스포일러 날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착륙할 때 감속을 하기 위해서 요 중앙에 처음에 닫혀 있던 스포일러가 바짝 서가지고 이렇게 수직 단면을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여기 압력이 커지고 여기 압력이 커지고 여기 압력이 낮으니까 그죠? 이 항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감속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받은 각에 따라서 그리고 이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언제부터 뭐 세퍼레이션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식은 여러분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자 유동이 날개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때 자 우리가 힘을 면에 수직한 것과 수평한 것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쉬어 스트레스 마찰력이죠. 그건 요 경기 유동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표면에서 이렇게 속도 9배로의 함수로 표현될 겁니다. 그런데 압력은 면에 수직한 놈입니다. 면에 수직하니까 예를 들어 요 앞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그려보면 이렇게 될 텐데 그죠? 자, 그래서 유동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러면 요 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면의 수직한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이죠. 그죠? 근데 유동은 이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속이 되면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자, 면의 안쪽을 향하는 게 파지티브니까 면의 바깥쪽을 네거티브는 면의 바깥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면 압력의 크기가 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 한 요 정도 지점에서 압력이 가장 낮은 지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압력이 네거티브, 음수인데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크기가. 자, 이런 분포를 가지고. 이 아랫면은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높습니다. 즉 대기압보다 압력이 이렇게 높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P를 보면 P-P 인피니티 나누기 동압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안쪽을 향한다는 것은 대기압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면의 압력은 높고 즉 힘이 이 위쪽을 향하도록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 요 윗면은 윗면도 이 압력이 위쪽을 향하도록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큼이 즉 이쪽 성분을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리프트 포스가 되는 것이죠. 그죠? CP를 면에 대해 다 적분하면 CL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이 유동의 방향 X방향 요 방향의 힘이 항력이 될 겁니다. 그죠? 항력이 될 건데 자, 그러니까 쉬어 스트레스는 마찰력은 전부 다 이 X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게 다 항력이 되죠. 그죠? 근데 압력을 가만히 보면 이쪽에서 똑같은 압력이 앞에 작용하고 있다면 이게 큰 항력이 될 텐데 요 위의 면의 일부는 힘이 즉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죠?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압력이 더 낮은데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거죠. 압력 항력이 아니라 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요만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 정도 영역에 즉 표면으로 치자면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의 압력들은 네거티브 값을 가지는 데다가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 즉 우리가 날아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압력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압력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익형을 설계할 때 이 앞쪽이 리딩 엣지 부분이 블런트하도록 약간 뭉툭하도록 앞이 뭉툭하도록 만들면 이와 같이 압력을 낮출 수 있어 가지고 항력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항력을? 압력 항력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마찰 항력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이 앞쪽으로 우리가 페이버러블한 현상이죠. 즉 날아가는 방향으로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힘이 추진력처럼 작동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앞쪽으로 당긴다고 해서 석션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석션 한다. 우리 치과 가면 뭐 막 간 다음에 그죠? 스케일링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석션 하면 확 빨아당기죠. 그죠? 침하고 뭐 다 빼내는 거죠. 석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션 프레셔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익형의 본질은 이 석션 프레셔를 이용해 가지고 압력 항력을 크게 낮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게 큰 항력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얇은 게 항력이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얇다고 해서 무조건 항력이 작은 게 아니고 적절한 정도의 이 앞이 약간 뭉툭하도록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유동을 가속시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양력이 생기기도 하고 이와 같이 석션 프레셔가 발생해서 압력 항력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익형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캠버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